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반복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반복문 좀 학습하고 있어요. 예, 반복문이 뭔지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이유는 컴퓨터한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일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그러면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문. 우리 지난 시간에 반복문 학습하면서 설명했던 명령어 기억나요? 어떤 명령 설명했죠? while이라는 명령 설명했죠. 어떤 조건을 주어주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명령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위배되면, 즉 거짓이 나오면 작업을 종료하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걸 수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알고서 오늘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반복의 개념 설명했고요. 그리고 while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뭐 얘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과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과제를 제시를 해야지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 좀 고민한 다음에 과제 제시하겠습니다. while문의 또 다른 변형 형태가 do whil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do while이라는 명령 설명할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반복문은 포문이거든요. 이 포문의 사용법, 또 활용법 등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를 어떻게 또 적용해서 사용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do while문과 동일한 성격의 반복문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do while문의 문법 한번 봐요. 먼저 while문 배울 땐 이 while이라는 명령이 앞에 있었죠. 그리고 조건을 앞에 있다는 소리는 이게 절차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위에서 한 줄 한 줄 수행돼 나갑니다. 즉 조건을 확인하고 반복을 수행하는 구조였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설명하는 do while문은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무슨 소리죠? 즉 반복될 문장을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또 할 건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하고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while문과 do while문의 차이점은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수행이 된다. 즉 한 번도 수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do while문은 조건을 나중에 물어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수행이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문법상으로 특이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명확히 하려고 앞에 do라는 명령을 쓰고요. 또 하나 끝날 때 세미콜론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개는 조심해서 쓰면 됩니다. while문의 위치에 따라 조건을 비교하는 시점이 틀리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되는 구간을 지정하기 위해서 do라는 명령을 썼고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이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 이 두 가지 요소만 조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do while문은 적어도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반복문이 적어도 한 번은 수행이 된다는 거죠. 순서도상으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올라가서 문장을 또 수행을 한다는 거죠. 즉 문장을 수행한 이후에 조건을 물어본다는 요게 구조상의 좀 특징입니다. 프롬 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적어도 한 번은 수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작업을 반복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 이럴 때거든요. 한 번 수행된 이 문장이 반복되는 겁니다. 알았죠?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반복된 문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 꼭 알고 굳이 do while문과 while문의 차이점이 뭐니? 그러면 do while문은 조건을 나중에 물어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수행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 do while을 씁니다. 자주 안 써요. 예, 예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합을 구하는 건데 이 합을 구하는 건 아까도 뭐 전 시간에도 유사한 문제들 몇 개 풀었기 때문에 합을 구하는 거는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제대로 했다면. 예, 사용자가 0을 입력할 때까지 입력한 숫자를 0을 입력할 때까지 입력한 숫자를 모두 더해서 그 합을 출력하시옵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값을 보고서 입력한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복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하라고 하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0을 집어넣고 이게 센티넬 값이 되는 거죠. 우리 먼저 시간에는 컨트롤 Z 쓰는 거 했죠. 이게 뭐였죠? end of file를 의미하는 제어 문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 대신에 0이란 숫자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이야기한 0이 입력될 때까지 숫자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0이 입력되면 그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의 코드입니다. 여기 있다. 요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두 while문이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변수 지정했고 썸은 누적이 되니까 초기화 시켰습니다. 두 반복해라 뭐를 프린트 시키고 값 입력받고 입력한 값을 누적시켜라. 그리고 비교합니다. 지금 넘버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됐는데 넘버에 입력된 값이 0이 아니면 다시 1, 2 가서 반복 작업을 수행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문법적, 구조적인 문제, 그 차이점을 고려해서 이걸 손으로 따라가면서 무슨 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조건이 나중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한 이후에 이 조건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두 while문은 적어도 한 번 수행이 됩니다. 즉, 이게 수행이 된 이후에 조건을 물어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이란 말을 쓴 거죠. 오케이? 꼭 입력하고 돌려서 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예, 이 두 알문을 응용하는 경우에 예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말이나 중간 때, 기말에 이 과제를 낼 겁니다. 기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라고 제시하는데, 거기에 메뉴가 제시가 되고, 그 메뉴에 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유도할 거거든요. 그때 쓸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런 식의 메뉴가 제시가 되고요. 이 중에 작업을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작업을 처리하거나 메시지가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 제시가 돼야겠죠. 선택하든 말든. 그리고서 입력한 거에 따라서 다시 제시할 건지 아닌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적어도 한 번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적어도 한 번 실행이 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예, 앞에서 설명한 메뉴 고르는 이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값의 합을 구하는 거나 합을 구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봐요. 하고 두 만나서 반복이 들어가죠. 쭉 출력했고요. 스캔앱으로 값 입력 받았습니다. 입력 받은 값이 1, 2, 3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럼 바로 종료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5하죠. 5하. 이것도 괄호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았을 텐데 다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예, 입력한 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입력한 값이 x니까 3보다 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5하니까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또 반복을 합니다. 아니구나. 또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이건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즉 1, 2, 3이면은 종료하고 1, 2, 3이 아니면이네. 1, 2, 3이 아니면 빠져나간다는 거네. 1, 2, 3이 아니면 1, 2, 3이 아니면 돈다는 거네. 아이씨, 헷갈려. 이게 이렇습니다. 좀 여기 잘 봐요. 이걸 만족할 때죠. x가 3보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는 소리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즉 1, 2, 3 누를 때까지 계속 돌아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이런 요 생각의 차이 좀 있습니다. 입력한 값이 1, 2, 3이 아니면 계속 반복 돌아라. 즉 1, 2, 3 중에 하나 골라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걸 골랐을 경우 나와서 여기에 선택된 메뉴는 뭡니다 나옵니다. 여기는 1, 2, 3 중에 하나가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메뉴는 한 번은 꼭 출력이 되어 선택이 가능하죠. 이런 류의 작업을 할 때 두 while문을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예, 요거는 뭐야? 숫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뭐 쉬운 건데 이것도 이제 두알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어떤 숫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기억하는 숫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사용자가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뭐 이게 유사한 게 옛날에 뭐 야구 게임에서 뭐 숫자가 뭐 영어 단어를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숫자를 추측해서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더 단순한 겁니다. 숫자 하나 잡았을 때
에이, 내가 이 숫자를 맞추게 내가 값을 입력하면 정답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입력한 건 이보다 큰지 작은지를 얘가 판단해서 메시지를 내보내 줍니다. 그럼 그걸 추측해서 내가 그 숫자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추측해 보세요 하고 내가 10을 딱 입력했더니 프로그램이 아유 이거보다 낮습니다. 즉 저장되는 값이 내가 입력한 값이 정답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 30 입력했더니 아직도 작대요. 그럼 30보다 크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60 집어넣었더니 그보다 높대네. 높대네. 그러면 30보다 크고 6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59를 딱 넣었더니 딱 맞았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여기 낮습니다. 높습니다.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서 몇 번 만에 맞췄는지를 제시해 주네요. 이런 숫자 맞추기 놀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알고리즘은 그 숫자 맞추기 게임 이런데 이게 뭐 다른 아마 파이썬을 배운 친구들 핵맨 게임 해오지 않았나요? 핵맨 게임과 같은 겁니다. 유사한 겁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이렇습니다. 여기 두에서 반복문 이렇게 돌 건데 이 속에서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서 guess라는 데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도 횟수 몇 번째인지 숫자를 하나 카운팅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한 값이 정답보다 작으면 낮습니다. 크면은 높습니다란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죠? 같으면 게임이 끝난 거죠. 맞췄으니까. 그럼 어떤 경우 반복이 되죠? 같지 않은 경우. 내가 입력한 값이 정답과 같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서 그때는 내가 입력한 값이 낮은지 높은지를 먼저 설명을 해줬죠. 이걸 갖고서 추측해서 어느 값인지를 맞춰 나가는 거죠. 맞을 때까지 반복하고. 오케이? 돌리고서 게임의 원리, 동작 원리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알고리즘으로 설명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네. 프로그램은 남이 짜는 거 보면 금방 따라갑니다. 본인이 안 보고 짰었어야죠. 늘 이야기했듯이 손으로 배우는 거고요. 남이 코드를 일단 문제를 받으면 먼저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즉 컴퓨터가 일하는 습관, 일하는 그 규칙을 따라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먼저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성한 것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맞은 겁니다.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잘 되지 않았다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동작이 안 된다면 남이 코드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기 전에 보고해야자고 본 순간에는 얘랑 똑같이 짭니다. 자기 실력이 전혀 늘질 않습니다. 알았죠? 꼭 답을 보지 말고 한 다음에 답하고 비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답 보면 게임 끝난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낼 때 앞으로는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강의 자리에 없는 문제를 계속 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타이핑하고 동작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안 보고 하길 바라는데 벌써 보여졌네요. 예, 숫자 맞추기 놀이 꼭 작성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표적인 반복문인 포문. 대표적인 모든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포문은 특이한 점이 정해진 횟수만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즉 반복되는 횟수가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된 숫자만큼 횟수만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순서도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초기치 설정하고 조건을 물어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감,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떤 값을 증감시킨 다음에 다시 또 조건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증가시키고 또 조건 물어보고 반복하고 이랬다. 그러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값, 조건, 증감치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꼭 기억해요. 초기값 줘야 되고 조건 줘야 되고 증감치가 있는 구조입니다. 엄밀하게는 세 줄의 명령이 들어가는 거죠. 꼭 알기 바랍니다. 초기값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반복 문장을 수행하고 증감치가 적용되고 또 조건을 물어보고 또 수행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조건을 수시로 물어본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요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령어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명령어 중에 제일 복잡한 겁니다.
예, 반복문 중 대표적인 명령어 포문의 기본적인 문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 들어놨죠? 포하고서 여기 초기치 주고 증감치, 조건 주고 증감치 줍니다. 뒤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반복되는 구문 들어가는 거죠. 포라는 명령 뒤에 괄호를 적고 거기에 초기치 어떤 변수의 초기값을 주고 이건 처음에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감치 조건식 요거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물어보죠. 이걸 만족할 때만 수행이 됩니다. while문하고 동일하죠. while문에서 조건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증감치 while문은 반복 수행되는 문장 안에 들어 있었었죠. 얘는 위에 명령어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얘가 1 증가시켜서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행된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예, 8번. 이게 빙빙 돕니다, 얘가. 요런 구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세미콜론이 꼭 들어갑니다.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예, 반복문은 요 끝에 세미콜론, 여기 세미콜론 안 들어갑니다. 요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소리죠. 3개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포라는 명령 하나, 그 속에 초기치, 조건식, 증감치 3가지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 그거 조심해서 보기 바랍니다. 실제 얘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러 번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0, 여기 포문이죠. 초기치 i에 0을 집어 넣고 그 값이 5보다 작은지 확인해요. 만족하면 이걸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i의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또 이걸 물어봅니다. 1 증가시켜도 5보다 작은 1이 됐죠? 5보다 작으니까 또 이걸 찍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i를 또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만족하죠? 2니까 아직도 또 수행합니다. 올라가서 또 증가, 3 만들죠? 여기보다 작으니까 또 수행, 4 만들죠? 만족하니까 또 수행.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얘는 처음에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체크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빙빙 돕니다. 요 구조 알고요.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반복하면서 또 할 겁니다. 포문을 표현하는 방법, 초기치, 조건식, 증감치 이런 순서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죠. 뭐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포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처음에 들어오면 처음에 초기치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보죠.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이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이렇게 물결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열어주려면 여기서 다 수행하고 끝나면 바로 일로 와서 2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켰죠. 증가시킨 값을 가지고 이 조건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면 또 수행하고 1, 2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2를 증가시킨 다음에 2가 됐죠.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하죠. 아직도요. 아직은 5보다 작으니까요. 이거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이거를 또 증가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돕니다. 이 다음엔 어떻게 되죠? 예, 3이 됐죠. 3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4 돌죠. 여기서 4면 들고 물어봤더니 4는 5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하면 5가 됐죠? 5가 됐으면 물어보죠. 5가 5보다 작냐? 5가 5보다 작아요? 아니요 라고 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같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네, 작아 아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반복문이 빠져서 요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오케이? 이런 구조로 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요거만 개념 잡은 끝입니다. 없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문제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도 블록을 표시를 안 했네. 기본적인 거 다 동일하죠. i는 1부터 해서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되면서 돌아랍니다. 그리고 썸에다가 증가. 이거는 썸 이퀄 썸 플러스 1이 i라는 소리죠. 즉, 그 i란 값을 계속 누적시키라는 소리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하기죠. 10까지 가나? 가죠. 왜? i가 10이 된 순간에 물어보죠. i는 10보다 작거나 같잖아. 예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i가 11이 된 순간에 이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이 빠져버리죠. 즉 프린트문으로 오는 거죠. 돌아가는 원리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세제곱을 구하셔. 그냥 뭐 누적시키냐, 그러니까 썸 이퀄 썸 플러스 1이냐 이거죠. 뭐
이거는 똑같습니다. 문제. 뭐 보기만 그렇지 뭐. 여기 반복문 보면 특별한 거 뭐 없잖아요. 여기서 요거 집어넣는 거. 세제곱. r 곱하기 r 곱하기 r. r이란 변수로 1씩 증가되는 걸로 했고요. 1의 세제곱은 1이고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는 8이고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이다. 그거 출력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건 또 뭐지? 이거는 응용인데 숫자가 아니라 화면에 이런 그림을 찍고 싶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뭐가 반복되죠? 이거 반복되나요? 여기 반복. 에이, 이건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출력은 반복이 되지 않는 거라 독립적으로 프린트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복 있죠? 이거 똑같은 거 찍히고 있죠? 똑같은 게 몇 번? 5번 찍었어요. 5번 잡아주면 되죠. 요 명령이 5번 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i는 0부터 5보다 작으면 돌아라. 0, 1, 2, 3, 4 5번입니다. 그렇게 돌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돌려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포문 연습하고 있습니다. 팩토리얼 계산입니다. 똑같은 류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제 나온 건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입니다. 반복문을 하는 건데 이것 이제 출력하는 값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 동일합니다. 요거만 틀리죠. 이거 알라고 팩토리얼이 뭔지 알라면 그런 의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돌려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1부터 10까지 곱하면 팩토리얼은 곱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합이고 그런 것들이었죠.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36만 362만 8,800이 나오네. 이런 값이 진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폼은의 특이한 점이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를 while문과 비교하면 while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while문을 폼문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초기값은 while이 들어가기 전에 설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조건식은 while의 조건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증감식은 while문 설명할 때 그랬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반복되는 구문 안에서 이 조건이 만족되도록 어떤 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증감식이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가 포문은 요 위에 요 괄호 속에 한 방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훨씬 보기가 일목요연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도적으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순서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선. 그래서 포문과 while문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표현 방법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연습시킬 겁니다. 아직 이제 거의 반복문 다 배우면 연습이 가능하니까요. 오케이? while문과 포문은 거의 기본적 똑같죠.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while문은 어떤 때 쓴다고 그랬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즉 횟수가 아니라 조건이 주어졌는 반복문은 while문, 포문은 반복되는 횟수가 주어진 반복문일 때, 반복 작업일 때는 포문을 씁니다. 횟수가 주어진 포문, 횟수가 아니라 조건이 주어지면 숫자로 된 조건 말고요. 숫자를 1, 2, 3 증감하는 조건이면 횟수가 지정된 거죠. 그때 while문을 써주면 됩니다. 팩토리얼 설명이거든요. 앞에서 이건 팩토리얼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데 뭐 차이는 없고요. 팩토리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while문으로 한 거예요. while문. 진짜 while문이네. while문이면은 초기값 어디서 준 거지? i의 초기값이 있어야 되잖아. i의 초기값을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면서 줬네요. 만약에 롱으로 했네. 이거 왜 롱으로 했지? 인트로 한번 해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인트로 하면 값이 너무 큰 값이다 보니까 우리 1부터 100까지 10까지 곱할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 이상하게 나온 값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인트만 알면 95% 처리된다. 90% 이상 처리된다고 그랬고요. 에러가 나면 값이 이상하면 그때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팩토리얼 계산은 프로그램 포문으로도 while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이게 실수를 해서 지금 뭐 전공하는 친구들인지 다른 프로그램 썼던 친구들 같은 경우 반복문에 이렇게 인트를 하고 직접 쓸 필요할 때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게 아마 우리가 확장자를
C로 했을 경우 이거 에러 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돌면 이게 이제 컴파일러 C11 버전부터는 이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었을 때 확장자를 C로 했더니 나는 에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쓰면 됩니다. 난 지금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할 줄 알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코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막 써도 됩니다. 과제물 제출할 때도 결과만 맞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가끔 책에 보면 여기 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컴파일러 차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표준 C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수 선언하고 그리고 반복문을 써야지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작이나 결과는. 네, 요거는 이제 그 포문에서 증감식을 줄 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늘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값을 10으로 놓고 이게 0보다 클 때 돌아라. 이러면 감소되는 추세죠. 0부터 10부터 0보다 크려고 그러면 끝나려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증감식은 그걸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수식은 또 나름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값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 수의 규칙. 잔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잔머리. 이건 잔머리입니다. 이거 수학 아니에요. 어떤 수의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규칙을 찾아서 그걸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산수. 초등산수라기엔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게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걸 얼마나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냐가 그게 잘 짜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잘 안 쓰는 방법인데 반복문에도 조건 아무것도 안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한루프를 돌게 되죠. 그럼 요 안에서 임의로 이걸 빠져나가는 명령을 또 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초기값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초기값을 2개 줘도 됩니다. 또 초기값에다가 이런 명령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콤마니까 열거형이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초기값, 조건, 증감식 중 다 생략해도 되고요. 하나만 생략해도 2개만 생략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좀 익숙해지면 이런 기법도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세미콜론은 꼭 2개 넣어줘야 됩니다. 세미콜론이 없으면 에러 납니다. 와일문이 돼버리는 거죠. 포문은 내용을 안 적을 수는 있지만 안 적더라도 세미콜론을 해서 3개의 문장이 들어가도록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예, 문제입니다. 다음 코드의 출력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코드의 출력은 어떻게 나오는지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거든요. 그냥 추측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1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가 찍히죠? 2 곱하기 2, 4, 6, 8 그 다음 뭐 찍히죠?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는 10인데 0보다 크다면 작아져야 되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2씩 뺐네요. 그래서 찍으랬어. 그럼 스튜던트 10, 스튜던트 8, 6, 4, 2, 0 나오나 이거? 돌려보기 바랍니다. 지금 반복문 폼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았죠? 예, 지금까지 while문, doWhile문, for문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키는 for문입니다. for문의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초기값, 세미콜론, 조건, 세미콜론, 증감치, 세미콜론 없어요.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while문과 doWhile문의 차이점이 있었죠. while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반복한다. doWhile문은 똑같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반복을 하는데 적어도 한 번은 돈다. 왜? 조건문이 맨 뒤에 나오거든요. 반복을 하고 확인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만 잘 익히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알문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 그 메뉴 같은 거 제시해서 어떤 걸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선택을 한다든지 입력한 값을 근거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주로 두알문을 많이 씁니다. 예, 뭐 했는지 잘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로 끝나는 수업이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코드는 보지 않고
문제만 이해하고 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제시된 코드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지금 프로그램 실력 늘리려고 온 거지 그냥 프로그램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예, 수고했습니다.